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르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라의 마을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숲은 주민들에게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숲속 깊은 곳에 마법사가 살고 있으며 그를 찾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라는 숲에서 놀던 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나무들과 푸른 잎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숲은 마치 미로처럼 그녀를 갈피를 못 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중 마르셀라는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 그녀는 작은 석조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흰 수염을 기른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라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마법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마르셀라를 따뜻한 차로 대접하며 숲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숲이 자신이 보호하는 장소라며 진정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하늘색 수정 구슬을 건네주며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셀라가 구슬을 들고 눈을 감자 그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르셀라는 마음을 정하고 마법사에게 마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 순간 마르셀라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몰탁 돌아온 자신의 집 앞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셀라의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갔으며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로운 꽃내음과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셀라는 다시 숲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신비로운 오두막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마법사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마르셀라는 종종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신비한 숲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르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루이라는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이 경작하는 작은 농장에서 자라며 꿈 많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루이는 들판에서 나비를 쫓다가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줏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신비로운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날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루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날개가 따뜻한 빛으로 감싸며 루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안녕 어린 소년이여. 나는 마법의 날개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날 믿어봐. 루이는 놀라운 기쁨으로 날개를 받아들고 하늘을 나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별 사이를 누비며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싶어. 날개는 잠시 침묵에 빠진 후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넌 용기와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만 해. 그날 루이는 날개의 안내에 따라 사용법을 익혔고 마법의 힘을 얻어 드디어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과 마을을 넘어 강을 가로질러 날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새들과 함께 춤추듯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개의 경고대로 강한 바람과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루이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날개가 다시 조언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 안의 용기를 믿으렴. 루이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 날개를 안정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는 날개의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동안 마을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구름을 움직여 가물을 줄이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그와 그의 마법 날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날개와 함께한 날들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날개는 루이에게 이제 나는 너와 하나가 됐다며 응원했습니다. 루이는 평생 마을과 가족을 위해 날았고 안개 속 하늘에서도 그들의 웃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와 그의 특별한 날개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루이는 하늘과 땅 모두에서 사랑받는 위대한 모험가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루미어에는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 주변을 모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생각났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근처에 있는 마법의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숲에서 무사히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에밀리는 숲으로의 탐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준비를 하고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숲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평소와는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였고 공기는 마법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에밀리는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요정들이 나무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강가는 평소 보지 못했던 화려한 물고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숲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숲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마법 같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중앙에는 신비한 보석이 떠 있었고 그 보석에서 나온 빛이 에밀리를 감쌌습니다. 에밀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느낌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숲의 수호자로 보이는 커다란 올빼미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올빼미는 에밀리에게 이 숲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진면목을 드러내며 에밀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였던 것입니다. 수호자는 에밀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에밀리가 이곳에 남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을로 돌아가 그녀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수호자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마법의 보석 중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디서든지 다시 숲을 찾고 싶을 때 안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밀리는 마을로 돌아가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숲을 상상했습니다. 에밀리가 가져온 보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경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마법의 숲을 다시 찾으며 그곳의 친구들과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으며 에밀리 역시 새로운 모험을 향해 항상 준비된 채로 삶을 즐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한눈에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작지만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항상 밤이 오면 숲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들이 반딧불이라고 생각했지만 루미에르는 그것들이 더욱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어린 시절부터 이 숲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숲의 마법과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밤에 요정들이 밤마다 숲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루미에르는 요정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어느 여름밤 루미에르는 그 신비한 요정들을 보기 위해 몰래 숲으로 나갔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변이 유난히 고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숲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요정들이 연못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루미에르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정들은 반짝이는 빛을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들의 춤은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들 같았습니다. 루미에르는 그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정 중 한 명이 루미에르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렴. 너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너처럼 우리의 때묻지 않은 세상을 지켜줄 이들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요정과 대화를 나누며 요정들의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루미에르는 요정들과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루미에르는 요정들에게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새로운 춤을 창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루미에르가 지켜야 할 큰 비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미에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저 밤의 숲 이야기를 전설로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밤에 숲을 찾아와 그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가 사라지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프랑스 곳곳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숲에서는 누군가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마다 밤에 요정들이 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